안녕하세요. 개포사랑 부동산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2022년 6월 24일 새로 발표되어진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부분에 대한 오늘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정도의 질문과 10가지 정도의 답으로 오늘 동영상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네.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 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해서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전에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은 만약에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의 임대인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 효과 할 때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서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로 임차인의 동일성은 불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 즉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공실 등이 발생해 있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중간에 공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인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공백 없이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차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발표는 2022년 6월 24일에 발표가 됐지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해야 됐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예,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20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024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이제 최근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네. 임대주택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임대, 10년 등 각종 공적 의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편에 부합하다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호, 즉 세대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등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런 다목에 해당하는 그런 주택을 마련하는 거죠. 추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여부에 따라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가구 주택은 1인이 전체로 전부 이렇게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기본으로 2년을 임차인한테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2년 거주를 넘어서 할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을 채우지 못하고도 또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서 실제 임대한 기준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전세에서 월세 그 전환율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만약에 연 10%와 기준금리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6월 23일 기준금리가 1.75% 거기에다가 연 2% 중 그 낮은 비율로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각계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떤 상담이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 6월 24일날 발표되었던 그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깊이 있고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케이스마다 좀 더 깊은 대화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저희들이 좀 갖고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연구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정말 더운 여름나기 잘 하시고 또 새로 지금 7월부터 전세에 대한 굉장히 많은 민감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좋은 선택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개포사랑TV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